근데 오김님은 성품이 정말 좋으셔가지고 뭐랄까 뭐 그 주변 분들이 누님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 현지 누나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갑자기 그게 그렇게 맥락없이 이어지나요? 예. 근데 우리는 되게 성격이 좋은 분들한테 정치권에서 뭐 형 동생도 옛날에는 이제 좀 노무현 대통령 때 좀 생겨나다가 네. 근데도 누님은 잘 안 만들어졌거든요. 누나. 누님은 예, 잘 예. 형성이 안 됐었거든요. 네. 옛날에 뭐 이를테면 이수성 네. 총리를 비롯한 몇몇 분들은 전국에 뭐 형님 동생이 뭐 2,000명이다, 뭐 3,000명이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셨죠. 예, 만나면 예. 정말 형 동생이 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 약간의 그 연장선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김남국 대변인께서 이제 뭐 얘기 나왔으니 현지 누나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네. 논란이 되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민주당 대변인으로 귀환이 조금 너무 이른 귀환이 아니냐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3일 정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고심이 많았었고 진짜 한 3일을 잠을 못 네네. 잤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컸고 그래도 또 많은 또 선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또 가서 당에 가서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또 있을 거다. 또 와보니까 대변인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또 제가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쯤 돼요? 민주당 한 10분 정도 10분 예, 정도. 대변인 되시는데 뭐 노동, 인권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연령으로나 제가 나이가 또 막내여서 또 가깝게 2030 청년 세대의 여러 이야기 이런 것들 전에 달라는 또 그런 뜻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인사청탁 논란이요. 네. 그 본인께서는 없었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네. 근데 누나, 훈식이 형 뭐 이럴 거면은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누나 이런 근데 청탁이 들어왔는데 여기 혹시 거짓말 탐지기 제작진 준비 안 하셨나요? 네. 네, 정말 제가 전달 안 했고요. 예. 그때 그 문자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도 아예 전달한 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예 제가 그러니까 인사에 관여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별로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진짜 그냥 일만 하고 여러 네.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서 일만 하고 네네.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거기서도 말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교수님을 비롯해서 수석들 그다음에 그 밑에 비서관들 되게 가까우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예. 문재인 청와대도 아예 일체 단 하나도 인사 추천이라는 그 외형으로 뭐 인사 청탁이나 부탁이나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셨을 때에는 되게 좀 오해를 사고 불편할 수 있어서 그 네.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책임을 좀 지고 나왔고요. 네, 그 그런 말씀을 부분에- 이제 네. 맞다고 저희가 믿고 네. 그럼 사실은 조금 억울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들킨 거는 우리 김남국 당시 비서관이 아니셨잖아요. 들킨 건 다른 분이 들키셨던 거잖아요. 문진석 의원님이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하진 않고요. 예. 예, 뭐 억울하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정말 작은 부담이라도 대통령실과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예. 제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그냥 저도 이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흐뭇합니다. 네. 근데 저 주식 때문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 어제 방송에서 그 말을 거의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20년 만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맞아요. 전쟁이 예. 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2, 3%만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2, 30%가 빠져가지고 맞아요. 예. 제가 주식을 구매를 하고 체결액을 볼까 했는데 너무 반토막인 거예요. 1분 만에. 그래서 제가 다른 유니버스에 내가 와 있나? 내가 인터스텔라 3차원에 있다 4차원으로 간 것 같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이제 오늘 네. 이제 9.6% 예, 올랐네요. 오늘 또 10% 가량 다시 반등을 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네. 굉장히 정말 유례 없이 전 세계에서 건국 이래 유례 없이 빠르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을 줬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좀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또 나중에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좀 얼마나 지속될지 장기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 어제 10시 반에 귀국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오자마자 오늘 바로 오전에 국무회의 소집해서 주식 시장 안정화 기금 그러니까요. 100조를 또 마련해가지고 시장의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 이런 부분을 또 걱정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긴급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라고는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처럼 주식을 좀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돈이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쓰일 수 있는 100조? 돈인가? 네, 원래 있었으면 취약계층이나 뭐 주택보급에 쓸 수 있는 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뭐 다른 곳에 네. 직접 뭐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주식 가격을 방어하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 아, 예. 대략 60조는 채권, 그러니까 아.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위기가 오면 마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기업의 어떤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떤 시장의 채권 쪽에 유동성을 흐르게 하는 어떤 그런 자금으로 마련이 돼 있고요. 네, 또 네. 나머지는 주식시장 방어라든가 이런 쪽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네. 직접 그거를 막 돈을 써가지고 낭비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일단 또 그런 동네 걱정은 안 예, 하셨으면 대통령이 막 얘기하고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심리적으로 네, 안정감을 주는 좀 거니까요. 지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오늘 국무회에서 또 다른 것도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아마 출퇴근하실 때 어제 깜짝 놀라시지 않았어요? 저도 깜짝 차 없었어요. 아, 차 없으셨어요? 네. 막 기름값이 막 200원 막 아, 300원 그게 올라가지고 전기차예요. 아, 네. 근데 진짜 네. 네. 올랐더라고요. 예. 아, 근데 아니 그래서 차가 없었구나. 예, 그래서 이게 어머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기름이 이게 보통은 정제 원유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정제해서 사실 몇 네. 달치가 있는데 전쟁이 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오른다고? 오를 때는 그러니까. 내릴 때는 진짜 찔끔 천천히 오를 때는 그냥 이렇게 토끼처럼. 확 그래서 이제 거북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유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상대책 좀 마련하라고 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 빨리 끝나냐 아니냐일 건데 네. 그 남궁님도 우리가 그렇고 네. 네. 아 근데 정말 예. 워낙 오김님께서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네. 이란, 이스라엘, 뭐 미국이 전쟁 아마 의원님도 이렇게 토요일날 전격적으로 터질 거라고 하메네이를 저렇게 가서 폭살시킬 거라고까지 직접 예상 아마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 전쟁 어떻게 될까요? 이 기간이나 이 충격이. 저는 중동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미국 지금 이런 초식은 처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습을 대대적으로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해가지고 하메네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원하는 대로 정권 교체도 하고 마치 중동 베네수엘라처럼. 지역의 질서를 예. 잡을 것이라고 오판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상군 투입을 지금 쿠르드족으로 대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예. 이거는 사실 인륜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대신 보내는 거잖아요. 용병처럼. 그리고 시리아 때 사실은 쿠르드족 보내서 한번 너희가 열심히 하면 이용했죠. 독립시켜주는 것까지 한다고 했다가 쿠르드족이 한번 일종의 배신 내지는 배신 당한 거죠. 적이 있죠. 네. 그렇죠. 배신 예. 당했고 또 예. 이렇게 쿠르드족이 들어왔을 때 과연 지금 터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쵸. 터키가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볼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를 생각하거나 국제 질서를 생각할 때 전쟁이 단기에 끝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안 끝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지금 지상전 4주하고 끝나려고 미국은 마음 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아는 이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늪으로 빠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란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4년이 네네.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4년이. 예. 그리고 과거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 보세요. 비교도 안 돼요. 예. 그런데도 결국은 사실은 베트남한테 진 거죠. 그렇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